자, 알티튜드 워닝, 알티튜드 워닝 혼이 지금 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티튜드 워닝 혼이. 알티튜드 워닝 혼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만, 요 프레셔 스위치, 알티튜드 워닝 스위치가 10,000피트를 감지하면, 그쵸? 그 아네로이드 수치가 요 아네로이드예요, 아네로이드. 그래서 10,000피트를 감지하면 밀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불은 알티튜드 워닝 스위치가 컨택하고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다시 떨어지면은 스위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울겠죠? 네. 저거 소리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삐삐삐삐 계속 온다 그랬죠? 자, 저게 울면은 무지 시끄러워요, 조종실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티튜드 워닝 혼 컷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컷아웃. 여기 보톤입니다, 보톤. 요 보톤 밑에 여기 지금 끊어져 있는 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건가 여기 지금 이 라인이 요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요렇게 여기서 끊어져서 요렇게 형성되는 게 요렇게 끊어져 있는 게 끊어져 있으니까 이 릴레이가 지금 비저하 상태예요. 비저하 상태. 계속 혼을 울고 있어요. 계속 혼을 울고 있으니까 기장이 아 시끄럽다. 끄자. 그러면은 요걸 푸시하면은 그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연결이 된다. 그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가가지고 그라운드를 하니까 바로 여기 자화되죠. 자화되면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혼 컷아웃이에요. 그쵸? 혼을 바로 이제 즉시 푸시하는 순간 컷아웃 시켜요. 그러면 이 스위치는 뭐냐? 한 번만 누르고 뛰면은 다시 튀어나와요. 그쵸? 스위치는. 한 번만 누르면 다시 튀어나와. 그래서 지금처럼 파란 것처럼 또 이렇게 돼. 눌렀다 뛰면은. 그러면 저걸 하려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 조종사가. 그쵸? 그거를 편하게 해주려고 이제는 한 번만 누르면은 한 번만 눌렀다 뛰면은 이 릴레이가 한번 자화시키고 나면 여기 이렇게 된 거를 이제는 파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걸 타고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계속 이 릴레이를 자화시키고 있는 계속 한 번만 컷아웃 시키면은 계속 컷아웃 되는 게 그쵸? 계속 컷아웃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리셋은 언제 돼요? 리셋은 언제 돼요? 이거 리셋 이거 계속 이렇게 잡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 리셋은 언제 되냐? 리셋은 요놈이 되는 요놈이. 요놈이 떨어지면 되잖아. 이렇게 떨어지면 그쵸? 요놈이 1피트 이하로 떨어지면 돼. 케빈 알티튜드가 떨어지면 다시 원 상태로 됩니다. 원 상태로. 다시 원 상태로.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들 실습 이제 항공기에 올라가서 일렉트리컬 파워 넣어놓고 실습을 하는 겁니다. 실습. 근데 매뉴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이거 실습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양이. 이거 실습을 다 했는데 이걸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알티메타 망가뜨렸죠. 그다음에 그런 망가뜨린 게 있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토매틱하고 스탠바이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그 한 사람은 기장석에 앉고 한 사람은 부기장석에 앉고 우리 24명인가 우리 24명이면은 12번 해야 돼. 12번 그렇죠? 12번 하면은 이거 12번 하면은 4시간 갑니다. 12번 하면은. 그래서 하루 실습용인데 지금 못 해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일렉트리컬 파워도 못 내요. 그쵸? 저는 바깥에 있을 때 다 했어요. 이 실습까지 에어컨디션 시스템 리무브 인스톨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하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굉장히 많죠? 오토매틱까지 가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호 이렇게 나오는 뭘 해라 그러면 뭘 하고 뭘 해라 그러면 뭘 하고 그때 상황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다 그거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느려요. 훨씬.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하고 이 밑에까지 쭉 하고 쭉 바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좀 느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이거 실습하니까 이거를 번역해 갖고 오셔. 번역하면 쉽잖아. 내가 공부도 한번 하고 그쵸? 번역하고 하면 편하잖아. 번역을 전부 좀 이상하게 번역들을 한 거야. 번역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번역한 사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몰라. 본인들이 번역을 본인들이 했는데 본인들이 해갖고 온 걸로 하는데 그래도 다 했어요.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자, 이제 케빈 프레셔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케빈 프레셔 시스템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케빈 프레셔 시스템에 대해서. 케빈 프레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면은 이퀴먼트 쿨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이퀴먼트 쿨링. 자, 이퀴먼트 쿨링에는 이퀴먼트 쿨링의 목적은 장비실, 전자 장비실, 그 다음에 조종실 그 계기판 뒤쪽,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패널 뒤쪽에 있는 발생되는 열을 지상에서는 항공기 외부로, 공중에서는 항공기 내부로 방출시켜주는 장치가 이퀴먼트 쿨링입니다. 그래서 이퀴먼트 쿨링에는 컨트롤 스위치가 온 오프가 아니고 노멀 알터네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멀 알터네이트 컨트롤 스위치가 노멀 알터니까 항공기에 전력만 공급되면은 항상 작동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력만 공급되면은 항상 작동해야 됩니다. 이게 작동 안 되면 이건 소리 더 큽니다. 이거는 아까는 삐삐삐삐 그랬죠. 이거는 삐 하고 계속 소리를 하는 겁니다. 컨티뉴어스로 엄청 더 시끄럽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 컨트롤 스위치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에어플로우 디텍터는 뭐예요? 그 방출되는 에어플로우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다는 얘기는 에어플로우가 적다는 얘기는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삐 소리가 계속 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블로어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에어플로우 디텍터는 한 개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어가 두 개. 노멀 블로어, 알터네이트 블로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밸브.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밸브.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밸브는 여기 보면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보통 1psi라고 그래서 1psi. 그래서 1psi짜리 1ps짜리 2점 이거 여기 뭐 얼마죠? 2점에서 2.5, 2.5짜리는 우리 잘 안 쓰고 1psi짜리 씁니다. 1psi짜리는 뭐예요? 공중에 테이크업 해갖고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크로스 되는 겁니다. 크로스 되는 거예요. 왜냐? 크로스 시켜야 이제 캐빈 프레셔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오픈된 상태로 비행을 하면은 바깥쪽으로 다 빼내잖아요. 그렇죠? 캐빈에 걸리는 압력이 바깥쪽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픈된 상태로 비행이 올라가면은 캐빈 프레셔 시스템 당연히 오토 페일 라이트 딱 들어오겠죠. 스탠바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이건 뭐 하나 많아요. 그러면은 기장님은 한 바퀴 돌아서 공항 상공을 한 바퀴 돌아서 내립니다. 네. 이것 때문에 실제로 항공기가 에어본 다이버트 한 게 한 서너 번 돼요. 서너 번. 737에서는 내가 한 번도 못 봤고요. A300, 600에서 서너 번 나타나요. A300, 600.
A300, 600, 우리 737은 이 오토매틱 클로 컨트롤 밸브가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리고 델타 P가 걸려야 다치니까 공중에 떠야만 돼. 떠야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A300, 600 기종은 이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어떻게 작동이 일렉트리컬 모터로 작동이 돼. 일렉트리컬 모터. 그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냐? 양쪽 엔진이 가동이 돼서 오일 프레셔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일렉트리컬 파워가 회로가 형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밸브가 이만큼 오픈돼 있다가 안쪽으로 스킨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킨 여기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오픈돼 있다가 양쪽 엔진을 가동하고 나면은 그 오일 프레셔 시그널에 의해서 윙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쫙 닫혀요. 닫혀갖고 스킨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스킨하고. 그럼 밸브가 크로스 된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상에서 엔진 두 개 다 돌리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리고 엔진 두 개 다 돌리고 나서 한 번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그쵸? 거기 또 이만큼 높으니까, 공체가. 이만큼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봐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크로스가 됐는지 아닌지. 바로 표면하고 다 있으니까. 그 비행기 띄우는 사람이, 정비사가, 조업사가 이제 이거 쓰고, 정비사가 이제 따라 나가잖아요, 같이. 정비사 따라 나가서 양쪽에 이제 시동 걸고 나면은, 이제 조종사가 오케이 준비 완료 인터폰 철수하세요. 그러면은 조업사 친구가 인터폰 잭 빼고 도어 크로스하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비사가 같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걸 확인 안 한 거예요. 그걸. 나오기 전에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떠가지고 바로 리턴해. 떠가지고 바로 그냥 메인터넌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말씀하십시오. 테이크업, 지금 테이크업 중인데 캐빈 프레셔 시스템 둘 다 페일됐습니다. 뭐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한 바퀴 딱 돌고 쫙 난리 났죠? 국제선인데, 그쵸?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 뛰어나갔죠? 엔진 딱 들어오면 엔진 시동 끄지 말라고 인터폰으로 얘기해놓고 확인해 보니까 오픈돼 있어, 그냥. 오픈돼 있어, 그냥. 이게. 이만큼 오픈돼 있으니 뭐 캐빈 프레셔 뭐 별리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밸브가 일렉트리컬 모터로 작동을 하니까 충격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한 번은 밑에서 드라이버 그로 충격을 툭툭 친 거죠. 툭툭 치니까 윙 하고 닫히는 거예요. 툭툭 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빨리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다쳤으니까 가도 되잖아 이제. 그렇잖아. 다쳤으니까. 거기 내려서 만약에 목적지에 내려서 만약에 또 안 다치면은, 그쵸? 또 안 다치면은 매뉴얼로 크로스 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 많은 레버가 있어서 그 레버를 드러내고 내가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터가 돌려주는 거 내가 손으로 돌려서 플라이트 포지션이라고 요만큼 열리게. 요게 빨간 줄이 맨 밑에 빨간 줄이 이렇게 쳐 있어요. 그 빨간 줄까지 크로스 시키고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빨간 줄까지 크로스 시키고. 그거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서 오르는 건 전혀 괜찮다 이거지. 이상 없다 이거지. 만약에 지상에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고 보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비행기 띄운 사람. 비행기 띄운 사람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그냥. 그쵸? 그 확인해야 돼. 그 확인. 맨날 확인하는데 한 번 깜빡한 거 한 번. 두 번째는 똑같은 경우. 확인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메뉴가 그 충격을 줘도 안 다쳐요. 안 다쳐서 매뉴얼로 크로스 시키고 요만큼 플라이트 포지션 요만큼 오픈 시켜서 보낸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매뉴얼로도 안 다쳐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행기 바꿔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걸린 사람들은 아주 온팡 걸린 거예요. 온팡. 그래가지고 막 다시 재교육하고 막 난리가 났죠. 막 정비본부 전체가. 아니 이건 기본의 기본도 아니야. 그쵸?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걸 확인 안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죠. 그런 일이 없어졌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근데 우리 737은 델타 P, 그쵸? 압력 차에 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일렉트리컬 모터로 작동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번도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내가. 737은 없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ENE 쿨링 시스템 하는 문제입니다. 자, ENE 쿨링 시스템은 조종실에 있는 계기판 뒤쪽이죠. 계기판 뒤쪽에 있는 에어하고, 그리고 머플러가 아니라, 이게 서킷 브레이커 패널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패널 뒤쪽에 에어하고 쭉 빼서, 그 다음에 렉, 전자장비들이 꽂혀있는 렉입니다, 이게. 렉이라는 게, 요 렉이 전자장비들이 쫙 장착되어 있는 렉이에요. 렉. 만약에 이쪽에 장착되어 있다면 여기도 뭐 하나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렉에 있는 열기, 장비들이 작동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열들을 전부 빼서 외부로, 지상에서는 외부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항공기 내부로, 얘가 크로스되네요, 그렇죠? 항공기 내부로 이렇게 해서 포워드 카고 훌러원 밑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에어 플로우 디텍터 1개, 그 다음에 블로와 2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밸브 1개. 자, 에어 플로우 디텍터, 그 다음에 블로와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밸브, 그 다음에 조종실에 있는 컨트롤 스위치. 그렇죠? 그게 구성품입니다. 자, 에어플로우 디텍터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히터를 갖고 있어요. 히터. 열 발생시킨 히터 있죠, 히터.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 디텍터 자체가 열을 발생해요. 그럼 얘가 열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동이 되면 얘가 쫙, 이 블로가 굉장히 센 블로예요. 엄청 세요. 그렇죠? 이 블로가. 일로 쫙 빠지잖아요, 얘가. 그렇죠? 일로 얘가 쫙 빠지면은 따라서 에어플로우 디텍터가 자기 히터로 열을 내고 있는데 그걸 쫙 그러니까 식혀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에어플로우가 정상적일 때는 지가 온도를 히터가 가동되고 있어도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플로우가 적어지거나, 그렇죠? 적어지거나 없거나 블로우 아웃 때는 에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히터 자체가 열을 받아서 하이 템프가 됩니다. 하이 템프, 로우 플로우, 그렇죠? 하이 템프, 로우 플로우가 되면은 탁 컨택을 시켜서 오프, ENE 시스템 오프 엠버 워닝 라이트를 딱 켜줘요. 오프 엠버 워닝 라이트를 켜주면서 폰이 옵니다. 폰, 삑 하는 폰이 울어요. 이거 나면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엄청 시끄러. 진짜 시끄러. 고막이 막 귀 막아야 돼, 귀. 그렇게 큰 소리를 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2개가 스위치 포지션이 노멀 포지션하고 알터네이트 포지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항상 스위치는 노멀에 가 있는 거예요. 노멀에 이렇게. 그렇죠? 노멀에 가 있다가 저게 나타나면은 오프라이트가 들어오면 다시 알터네이트로 세팅을 합니다. 알터네이트로 세팅을 했는데도 소리가 계속 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2개 다 죽은 거예요. 2개. 그렇잖아. 노멀에서도 나고 알터네이트 똑같은 현상이 2개 다 죽은 거예요. 저거 2개 다 죽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왜냐? 일렉트리컬 파워만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하고 작동해야 돼, 하나는. 특히 노멀. 스위치는 항상 노멀에 있으니까 이 노멀은 일렉트리컬 파워만 들어가면 무조건 하고 작동하게 되죠. 무조건 하고.
알터네이트는 이거는 알터네이트 작동하기 힘들죠. 왜냐면 노말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노말이 죽어야만 작동하죠. 그럼 조종사가 한 번은 노말로 이렇게 노말로 운영을 했으니까 한 번은 알터네이트로 운영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노말에 있으면 노말에 있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니까. 이것도 CPC처럼 CPC는 한 번 이놈이 올 때 이놈이 작동했으면 갈 때는 이놈이 작동하고 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 스위치가 노멀에 있으면 그냥 계속 노멀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파워 소스도 달라요. 블로와의 파워 소스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일렉트리컬 파워만 항공기에 제공하면은 얘는 무조건 하고 돌게 돼요. 무조건 하고. 스위치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도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파워 온 한 순간 그냥 얘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블로어 파워입니다. 블로어 파워. 블로어 파워. 그리고 115V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AC 버스 파워가 있어요.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는 말 그대로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입니다. 그라운드 서비스. 특히 지상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그 장비 연결해서 우리가 항공기에 파워를 넣고 싶을 때 조종실에는 파워를 넣기 싫은데 캐빈은 파워를 넣었으면 좋겠다. 캐빈에 등을 켰으면 좋겠다. 등. 이렇게 할 때는 저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그건 캐빈에 있습니다. 캐빈에. 그 스위치만 온하면은 조종실에는 깜깜해도 캐빈에는 불 다 켜지고 카고에도 불 다 켤 수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지상 조업할 때 필요한 거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예요. 근데 저 그라운드 서비스는 일반 버스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 쟤도 다 자동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익스터널 파워 스위치는 조종실에 있어요. 조종실에. 그렇죠? 저건 캐빈에 있지만 조종실에 있는 익스터널 파워 스위치를 온하면은 굳이 얘만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파워가 다 들어가니까. 온하는 순간 얘는 스위치는 탁탁 하고 떨어져요. 5%.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 스위치는 5% 탁탁 떨어져요. 익스터널 파워가 다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 스위치를 이용해서 파워를 넣던 익스터널 파워를 이용해서 파워를 넣던 아니면은 엔진 제네레이터를 돌려서 파워를 넣던 일렉트리컬 파워만 들어가면은 이 블로어는 노멀 블로어는 무조건 하고 돌게 되어 있는 거야. 무조건 하고 돌아요. 왜냐 스위치가 요거 스위치가 여기요 이거 알터네이트 노멀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치 포지션이 알터네이트 노멀 셀렉터 스위치 안에 그렇죠? 노멀에 항상 있다고 보시면 노멀이 고장나지 않는 한 그렇죠? 노멀이 고장나지 않는 한은 항상 노멀에 있는 거예요. 노멀 블로어는 무조건 하고 돌아야 돼요. 노멀 블로어를 돌리게 하려면은 요 릴레이만 가동시키면 되겠죠? 자화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멀 블로어는 파워만 들어가면은 요 스위치가 노멀에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돌게 돼요. 무조건 하고. 만약에 지상에서 그라운드 서비스 버스만 사용한다 내가. 그쵸? 조종실에는 파워 안 주고 그냥 객실만 파워 키울 수 있게 만약에 하는데 밑에 블로어가 돌아서 시끄럽다. 그쵸? 그러면은 이 스위치만 알터네이트로 꺾어놓으면 돼요. 알터네이트로. 그쵸? 이 스위치만 알터네이트로 내려놓으면 노멀 블로어가 안 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그라운드 서비스만 사용해도 그냥 그대로 이 스위치 안 건드려. 거의 이 스위치는 안 건드린다 이거지. 저도 이 스위치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고장나지 않는 한. 그냥 쓴다. 그럼 이제 알터네이트 파워가 이제 이거 알터네이트 블로어가 작동되려면 요놈이 이제 자화되면 되죠. 그러면
스위치가 당연히 알터네이트에 있어야 되겠죠? 알터네이트. 그쵸? 노멀 했을 때는 작동 안 한다 그랬어요. 알터네이트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알터네이트 블로어가 스위치 알터네이트 돌아야 된다 이거. 근데 알터네이트 했는데도 안 돈다. 그러면은 두 놈이 다 죽은 거예요. 두 놈이 다. 블로어가 둘 다 페일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에어플로우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텍터가 그걸 감지해서 오프 엠버 워닝 라이트. 요겁니다. 오프 엠버 워닝 라이트. 요 놈을 켜줘야 됩니다. 요 놈을 켜줘야 되려면은 거꾸로 타는 겁니다. 거꾸로. 자, 히터는 이 파워가 들어와서, 그렇죠? 이 파워가 들어와서 계속 히팅을 시켜줘요. 이 파워가 들어와서 히터 파워를 이 파워가 들어와서 계속 히터를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히터를 가동을 시키다가 여기에 있는 플로우 디텍터에 있는 게 로우 템프, 하이 템프. 그러니까 이 히터가 가동되고 있는 거를 에어블로우가 지나가면서 쿨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못해주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이 템프. 하이 템프 때는 로우 플로우. 이거 왜 센시티브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로우 템프 때는 이때는 하이 플로우. 하이 플로우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요건 정상이래. 그러니까 하이 플로우 로우 템프 때는 이게 떨어지니까 스위치가 떨어지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있어. 아무 이상이. 자, 하이 템프 로우 플로우가 감지가 되면은 요게 붙어서 요 라이트를 켜준다. 오프 엠버 워닝 라이트. 오프 엠버 워닝 켜준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 스위치 가지고 얘기한 거는 요 블로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로우 템프가 감지가 돼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스위치를 알터네이트로, 그쵸? 알터네이트로 선택을 했을 때, 알터네이트 블로어가 잘 돌기만 하면은, 그쵸? 잘 돌기만 하면 얘를 쿨링 시켜서 요거를 스위치를 떨어뜨려 주겠죠? 떨어뜨려 주니까 오프라이트도 나갈 거고, 그렇죠? 나갈 거고,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마스터 테스트 스위치는 요거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트 아셈블리, 요게 라이트 아셈블리인데 이거 한 개가 개별적으로 라이트가 있고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엠버, 블루, 그린, 그렇죠? 레드만 빼고, 레드는 테스트 안 합니다. 레드는 파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테스트 안 해요. 레드 라이트는. 엠버, 블루, 그린은 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 스위치 하나 가지고. 스위치만 하면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트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이 벌브, 이거 벌브 2개씩 들어가요. 2개씩. 벌브가 2개씩 들어가는데, 요 램프죠, 램프. 그쵸, 램프 2개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테스트할 때,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다.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어서 저렇게 할 수 있다. 또 이거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개씩 체크할 수도 있어. 한 개씩.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거를 테스트하고, 그렇죠? 전체적인 걸 테스트해서 딱 봐서, 요거 두 개가 안 들어오는 그걸 인식을 하고 스위치 다시 꺼버리고, 그 2개를 빼서, 이거 땡기면 그냥 빠져요. 그대로 땡기면. 그대로 빠집니다. 빠져갖고, 요 램프 2개, 요만한 램프 있어요. 조그만 거. 그 2개 바꾸고 온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한 번 푸시를 하면은,
한 번 푸시하면 요만큼 들어가요. 스위치가 요만큼 들어가면서 요게 컨택이 되네, 요게. 그래서 불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놓으면은 나오면서 꺼지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라이터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블로어입니다, 블로어. 블로어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플로우 디텍터가 이렇게 위에, 입구죠, 입구. 입구에 디텍터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어 두 개가 나란히 장착이 됐어요. 요거는, 여기가 카고 컴파트먼트 도어입니다. 요 도어. 요 도어를 오픈하면은, 퀵 릴리스예요, 이거 퀵 릴리스. 그래서 요 도어를 오픈하면, 퀵 릴리스는 드라이버, 우리 이거 평 드라이버로 90도 틀면은 다 오픈되게 되어 있는 게 빨리 오픈하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면 바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혹은 이쪽에 접근이 곤란하다 뭐가 잔뜩 쌓여 있어서 그러면 E&E 컴파트먼트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어요. E&E 컴파트먼트. 근데 거기는 좀 구겨지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구겨지고 장소가. 그래서 접근해서 교환할 때 교환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블로어는 몇 번 바꾼 적이 있는데 디텍터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디텍터는. 주로 고장이 나면은 블로어가 고장이 나요. 블로어. 비행기가 도어 크로스 해가지고 엔진 시동 두 개 다 걸었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노멀 블로어가 페일됐다. 그러면 알터네티브로 세트하면 알터네티브 블로어 도니까 이제 꺼질 거 아니에요. 워닝이고 뭐고 다. 그러면 그냥 비행하면 돼요. 비행하고 오면은 반드시 갔다 오면은 이 노멀 블로어를 하나 타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옥시전 보틀 슈라우드입니다. 요것도 오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해서 천장에다 매달아놓으면 요 속에 옥시전 실린더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패신저용, 하나는 조종사용. 옥시전 보틀 두 개가 있어요. 포워드 카고입니다. 포워드 카고. 포워드 카고예요. 포워드 카고. 포워드 카고 우측, 전방 우측에다가 737 엔진은 배터리도 여기 장착되어 있어요. 배터리. 그래서 이 포워드 카고로 접근하면 돼요. 옥시전 보틀도 일로 접근하고 배터리도 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 오토매틱 플로우 컨트롤은 1PSI짜리입니다. 델타 P 1PSI짜리. 그렇죠? 이건 델타 P 1PSI짜리. 델타 P 1PSI짜리인데 델타 P 1PSI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에어 모드가 되면은 그렇죠? 에어 모드가 되면은 클로즈 돼야 돼요. 클로즈 돼서 항공기 내부로 그 다음에 그라운드 모드가 되면은 풀 오픈이죠. 오픈. 그냥 오픈이라고 합시다. 풀 오픈. 그래서 항공기 외부 이렇게 열기를 방출시키는 겁니다. 열기를 장비에서 발생된 열기들을 방출시키는 겁니다. 델타-P, 그러니까 델타-P UPS에서 클로즈 되는 겁니다. 클로즈.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델타-P UPS 이상이 걸리면은 클로즈 되는 겁니다. 클로즈.
클로즈 된 겁니다. 클로즈.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에어플로우 디텍터. 자, 에어플로우 디텍터에는 내부에 히터를 더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히팅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히팅을 계속 한다니까 뭐 굉장히 뜨겁게 히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히터 조그만 게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계속 히팅을 하는데, 그 히팅에 그 히팅되는 거를 이 지나가는 에어가, 그렇죠? 이 지나가는 에어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에어들이 쿨링 시키고 하는 게 쿨링 시키고, 그렇죠? 쿨링 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온도를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히팅을 계속 자기 자체적으로 파워가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온도가 못 올라가게 로우 템프를 계속 로우 템프로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 플로우가 이쪽이 노멀이고 이쪽이 이제 알터네이트죠. 이 노멀이나 이 플로우가 작동되든 블로어가 작동을 안 하면 플로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플로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면은 그때 히터에 의해서 온도가 착착착착 올라가서 하이 템프, 로우 플로우 감지가 되면은 오프 앰버 워닝 라이트를 켜주는 거예요. 오프 앰버 워닝. 오프 앰버 워닝 라이트. 자, 이거 온시켜줍니다. 플러스 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어플로우 디텍터가.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가 다 죽었다. 두 개가 다 죽으면서 소리가 안 꺼져요. 그렇죠? 안 꺼진다. 그걸 끌려면은 그때 이 혼을 끌려면은 배터리 파워까지 다 죽여야 돼요. 한꺼번에. 모든 파워를 싹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때 밤에 손님들 타고 나가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머전시 라이트 다 들어오고 이제 막 비행기 피 소리 이제 소리는 끄쳤겠지. 배터리 파워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남아 있는 거는 이머전시 라이트 자체에 있는 그 배터리만 살아 있는 거예요. 다 죽였으니까. 파워 다 죽인 거예요. 배터리 파워까지 싹 죽였어요. 그거 안 죽이면은 배터리 파워 스위치 안 끄면은 이거 소리 안 꺼집니다. 안 꺼지니까. 이거는 뭐 평생에 가서 한 번 당할까 말까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E&E 컴파트먼트 쿨링 시스템도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히팅을 우리 별로 취급 안 한다 그랬죠? 우리 대회가 워낙 뜨거운 게 나오니까 히팅은 취급 안 합니다. 레메어 시스템, 쿨링 레메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레메어 시스템은 ACM 컴프레서 디스차지 쪽에, ACM의 컴프레서 디스차지 쪽에 램 도어 모듈레이팅 센서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레메어 센서라고 하면 됩니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게 온도를 감지하고 있다가 어느 온도 이상 되거나 이하 되거나 하면은 램 에어 인렛 도어, 램 에어 인렛 도어하고 이그짓 루버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램 에어 시스템에는 램 에어 인렛 도어, 디플렉트 도어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디플렉트 도어는 지상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지상에서 활주 시에 FOD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되는 게 디플렉트 도어예요. 실제 공중에서는 램 에어 인렛 도어하고
이그집 루버만 작동되는 겁니다. 레메아 인넷도어 이그집 루버, 그 다음에 랜도어 모듈레이팅 센서, 그 다음에 레메아 액추에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액추에이터 하나로 디플렉트도어 인넷도어 이그집 루버 3개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인넷 도어하고 이그집 루버는 오픈되면 같이 오픈되고 클로즈되면 같이 클로즈되는 거예요. 디플렉트 도어는, 맨 앞에 있는 디플렉트 도어는 그라운드 모드가 되면 풀 오픈되고 에어 모드가 되면 클로즈 되는 겁니다. 풀 클로즈.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작동 안 하니까 내가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지상에서만 좀 작동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레메어로 나옵니다. 레메어. 자, 레메어 모듈레이팅 센서 230도 F짜리. 이게 레메어 모듈레이팅 센서가 230도 F를 넘어가면은 얘를 오픈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돼 있으면 클로즈 시킬 것이고,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레메어 센서가 시그널을 딱 모터, 또 110V AC 모터입니다. AC 모터. 110V AC 모터를 작동시키면은 그 액추에이터가 작동되면은 요 디플렉트 도어, 인넷 도어입니다. 인넷 스쿠퍼는 램도어, 레메어 인넷 도어, 이그집 루버 3개를 동시에 작동시키는데 이게 케이블 앤드 로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한꺼번에 3개를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디플렉트 도어는 지상에서만 작동한다. 지상에서. 공중에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렇게 크로스돼요. 이렇게 크로스돼서 크로스되니까 뭐 이건 공중에서 전혀 작동할 수가 없죠. 요거가 작동되는 거는 지상 활주 중에, 항공기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으면은 지상 활주 중에 FOD가 들어오는 거를 이 안으로 삽입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디플렉트 도어입니다. 디플렉트. 저게 없다면은 만약에 FOD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이 코어를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 코어를. 히트 익스체인징을 할 수 있는 코어를 망가뜨릴 수 있는데, 저 코어가 단단한 게 아니고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종이짝 같은 알루미늄. 그래서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툭 들어가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열교환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질로 만들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치면은 그냥 펑크나요. 실질적으로 이 열교환기가 제대로 재작동을 못해서 에어컨디션 시스템의 템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효율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기종별로 737은 내가 이거 안 바꿔봤어요. 737은. 다른 기종은 저거만 많이 바꿔봤어요. 오래된 비행기들은 특히 많이 바꿉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바꾸기. 엄청 힘들어요. 둘이서 못 바꿉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걸리면 오늘은 참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힘들겠구나. 다치지만 말아야지. 그러고 하시면 됩니다. 자, 램도어가 3가지 포지션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죠. 3가지 포지션으로. 3 포지션. 자, 풀 오픈 하나. 그 다음에 노멀 오픈 하나. 그 다음에 크로즈 포지션. 요런데, 크로즈 포지션하고 노멀 오픈 요 사이를 모듈레이팅 하는 겁니다. 모듈레이팅. 사이를. 공중에 올라가서 클라임 플랩이 업돼
클라임 프랩 업됐다는 얘기는 거의 클라임 끝난 단계죠. 끝난 단계. 그쵸? 거의 클라임 끝난 단계. 거의 끝날 단계. 테이크오프 클라임이 끝나는 단계가 플랩 업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크루징까지는, 요때부터 크루징까지는 모듈레이팅 하는 거죠. 모듈레이팅. 저 사이를, 모듈레이팅. 저 사이를 그냥 노멀 오픈 포즈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서 모듈레이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이에서. 램도와 풀오픈 라이트. 풀오픈 라이트는 지상에서는 당연히 들어야 돼. 저 풀오픈 되니까. 그쵸? 근데 공중에 올라가면 당연히 꺼져야 되고, 공중에 올라가면 당연히 꺼져야 되는데, 프랩 시그널 받네. 프랩 시그널. 그쵸? 프랩 다운할 때만 들어오고, 여기도 다운할 때만 들어오고, 공중에서. 지상은 뭐, 공중에서, 여기도 이더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이더보다는, 여기, 이것도 익스팅이슈잉을 적어주세요. 여기다. 이더보다는 익스팅이슈잉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무조건 하고 꺼져야 되는데, 저게 안 꺼지면은 결함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저게 안 꺼지면 결함이, 그래서 이 액추에이팅 시스템, 램웨어를 작동시킨 거를 또 매뉴얼로 디액티베이션 시켜야 됩니다. 디액티베이션.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요거 램도와 풀오픈 라이트 요거. 그라운드에서는 무조건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라운드에서는 무조건 하고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디플렉트 도어. 디플렉트 도어는 자, 이 스탠드가 오픈이죠. 이 스탠드 오픈.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이거는 프랩 시그널에 상관없이 바퀴만 떠서 에어 모드만 되면, 그쵸? 에어 모드만 되면 바로 크로즈 된다. 이렇게 크로즈 되는 겁니다. 크로즈. 에어 모드만 되면. 그러다가 다시 타칭하면은, 그라운드 모드가 되면은 다시 오픈되는 겁니다. 응? 뭐 수고수고 되지 말고 크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케이블 여기 이거 액추에이터 안에 있죠. 이게 액추에이터 안에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 하나가 요 이그지 유버, 그렇죠? 그다음에 디플렉트 도어, 그다음에 인렛 도어 세 가지를 같이 작동하는 거죠. 아니구나 여기 이게 인렛 도어냐 이게 디플렉트 도어고 이게 인렛 도어 세 개를 같이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이. 그래서 디액티베이 이거 거꾸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액추에이터가 뒤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 말고 이게 좋아요. 여기쯤에 있는데 우리가 디액티베이션 할 때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여기 있는 패널, 요만한 패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스크류로 장착되어 있는 거 빼내고 거기다 들어가서 로드 분리해서 이거를 이 포지션, 아까 그 플라이트 포지션 있었죠? 그 포지션으로 해갖고 거기서 와이어로 다 묶어줘야 돼. 와이어로 더 이상 작동 못하게. 그 상태로 해놓고 비행을 시킬 수 있어요. 아까 그 램도 풀오픈 라이트가 공중에서 들어왔거나, 그쵸? 이런 상태에서. 요렇게 세 가지 포지션으로 작동을 한다 이거죠. 세 가지 포지션. 그라운드는 뭐 전부 다 풀 오픈, 그렇죠? 뒤에 리그지 루버까지 전부 풀 오픈입니다. 요게 이제 플라이트 포지션입니다. 플라이트 오픈, 노멀 오픈. 요거는 크로스.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이건 737 MG 겁니다. MG 거. 737 MG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참고하라고 넣어준 거예요. 이거 봐. 이렇게 봐갖고는 모르겠죠? 예. 봐가지고 모르게. 응? 저기 팩발부가 왜 나오죠 여기서 갑자기? 잘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뭔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배운 건데 왜 여기 나오지? 자 이제 레미아 시스템 끝났고요. 지금 템포 컨트롤 들어갑니다. 왜 그래 왜? 지금 몇 시인데 그래 12시밖에 안 됐구나. 12시밖에 안 됐어 왜? 지금 이반이 진도가 가장 늦게 나가고 있어. 물론 하루 빠졌죠. 우리 그 예. 선거 때문에. 네. 근데 저쪽 팀도 하루 빠졌어요. 근데 그쪽 팀보다 훨씬 늦게 나가고 있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딴 얘기했나? 아닙니다. 진도가 좀 굉장히 늦어요. 빠르지 않았어. 오늘 좀 진도를 좀 빼려고 그럽니다. 그냥 빠른 것 같은데. 자, 템퍼레이처 컨트롤은 오토매틱으로 할 때는 템퍼레이처 컨트롤러가 4개의 시그널을 받아서 그걸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믹스 밸브를 움직여줘서 템퍼 컨트롤 하는 겁니다. 믹스 밸브. 매뉴얼로 할 때는 그냥 매뉴얼 그 스위치, 로타리 스위치를 가지고 그냥 매뉴얼로 믹스 밸브를 오픈 클로즈 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때는 템퍼레이처 컨트롤러를 바이패스 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매뉴얼로 할 때는. 그게 오토 매뉴얼은 셀렉터 스위치. 그렇죠? 셀렉터 스위치가 삭간 밑에 있으면은 매뉴얼, 삭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오토입니다. 삭간 밑으로 내려갈 때 그냥 돌리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삭간에 딱 걸려요. 걸리면 힘을 조금 더 줘서 제끼면은 따까닥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게 매뉴얼은 항상 센터 포지션입니다. 매뉴얼은 센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동시키고 싶으면 콜드냐 하수는 작동시킬 만큼 그냥 잡고 있으면 돼, 스위치를. 오토는 위에 상부에 있는 오토로 스위치를 다시 따까닥 넘겨서 오토로 하면 오토는 내가 세팅한 온도 그대로 있어요. 스위치가 오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셀렉터 스위치 차이는. 최종적으로 믹스 밸브를 컨트롤하는데 믹스 밸브 컨트롤하는 게 사람이 할 거냐 컨트롤러가 할 거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오토냐 매뉴얼이냐 그렇게 따진다 이거죠. 요 스위치죠, 요 스위치. 요 셀렉터 스위치, 템퍼레이처 셀렉터 스위치. 요게 요 밑에 있으면은 매뉴얼, 그렇죠? 요 위에 있으면 맨 꼭대기가 23도에서 24도, 한 칸 떨어지면 2도씩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렇게. 오토는 내가 세팅한데 그대로 스위치가 있는데 요 매뉴얼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센터 포지션을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작동시키고 싶다면 탁 잡고 계속 있으면은 믹스 밸브가 작동하는 거죠. 작동하는 거 보고 됐다 싶으면 탁 놓으면 돼. 놓으면 다시 센터로 오니까, 그렇죠? 자, 템퍼레이처 센서. 이거는 하지 맙시다. 저거는 디테일 빈. 그다음에 투. 이건 아니죠? 아니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로 합시다. 이거. 자, 템퍼레이처 센서. 패신저 캐빈의 템퍼레이처 센서. 컨트롤 캐빈의 템퍼레이처 센서. 이게 뭐 하는 거니? 지금부터 뭐 하는 거니?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템퍼레이처 레귤레이터는
템퍼레이처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를 리귤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 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이 템퍼레이처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시그널, 그렇죠? 들어오는 시그널이 4개라고 그랬죠? 4개. 자, 지금 첫 번째가 요 스위치. 그렇죠? 템퍼레이처 셀렉터 스위치가 오토냐 매뉴얼이냐. 그렇죠? 오토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토에. 그렇죠? 셀렉터 스위치가 템퍼레이처 셀렉터 스위치가 반드시 오토에 있어야 됩니다. 오토. 요 시그널에 들어온다. 오토에 또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몇 도, 그것까지도. 그 시그널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놈입니다. 캐빈 템퍼레이처 센서. 요거는 요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실제 격실 온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세 번째는 덕트입니다. 덕트로 들어가죠. 덕트, 서플라이 덕트. 저 올라오는 덕트의 리미트 센서. 템퍼레이처 리미트 센서입니다. 템퍼레이처. 네 번째가 덕트 템프 안티시페이티 센서입니다. 이렇게 4개의 시그널을 가지고 템퍼레처가 요 4개의 시그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컨트롤하냐면 믹스 밸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믹스 밸브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믹스 밸브. 그래서 템퍼레처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세팅돼 있고 그 다음에 저것들을 누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요거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요거에 맞춰서 템퍼레처 컨트롤 하는 겁니다. 자, 템퍼레처 센서의 위치는 보통 캐빈에는 그 오버헤드랙 바로 그 중간쯤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종실에는 천정에 있습니다. 천정에 있으니까 위치만 아시면 됩니다. 자, 템퍼레이처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템퍼레이처 벌브가 있습니다. 템퍼레이처 센서는 어디로 가는 거죠, 저게? 컨트롤러로 가는 시그널입니다. 컨트롤러 가는 시그널. 저 컨트롤러 가는 시그널. 이거는 조종실에 실제 캐빈의 온도가 얼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인디케이팅용입니다. 인디케이팅용. 조종실의 인디케이팅. 실제 캐빈의 온도가 지금 몇 도다 하고 조종사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거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캐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가요. 그릴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그릴이 막혀 있으면은 이 템퍼레처 센서하고 템퍼레처 이 벌브 저희가 제대로 작동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에어플로우가 적어지면 그렇죠? 막혀가지고 한 반 정도 막혔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들 안 봤으면 이거 몸 시커먼 게 망 전체를 뒤덮어가지고 거의 물론 에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막힐 정도로 많이 닦아줬습니다, 저도요. 닦아줬는데 보시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캐빈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엄청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템퍼레처 센서 위치들이 쭉 나옵니다. 조종실은
조종실은 천장에 하나만 딱 있어요. 템퍼레처 센서가. 조종실은 굳이 조종실 템프가 몇 도냐고 조종사 자기한테 보여줄 필요 없죠.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만 달려있는. 그래서 하나만 달려있는. 이렇게 5개가 달려있는 거. 5개가 달려있는 요거. 여기 이거 말고 또 없나? 밑에 화면 또 없나? 아, 요게 요쪽 이거 라이징 닥트죠. 이쪽 여기입니다. 요게 여기죠. 요게 여기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이트 팩 컨트롤용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트 팩이. 여기는 여기에 있는 요거는 레프트 팩 컨트롤용입니다. 레프트 팩, 라이트 팩, 레프트 팩.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형기, 중대형기로 가면은 만약에 팩이 2개다, 엔진 2개짜리가 팩이 2개다 그러면은 레프트 팩은 조종실까지 같이 한다.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조종실까지. 라이트 팩은 패신저, 그 캐빈만 담당하고 보통 레프트 팩이 조종실까지. 자, 190도 F하고 250도 F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예. 덕트 템프 리미트 센서하고 안티시페이터 센서는 컨트롤러 들어가고 요놈만 조종실로 간다. 요놈만 조종실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조종실에 가는 게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있는데. 자, 믹스밸브입니다. 믹스밸브 템퍼레처 컨트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 믹스밸브 가운데 축이 있어서 같이 작동돼요. 같이. 그래서 한쪽이 오픈되면 한쪽은 크로스 방향으로 작동되니까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이 풀 오픈되면 한쪽은 풀 크로스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핫밸브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트랜스미터는 홀드밸브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홀드밸브 쪽. 이 얘기는 뭐냐?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파워가 가서 작동시키는 거는 홀드밸브 쪽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축에 의해서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포지션 트랜스미터가 있다는 얘기는 저쪽 홀드밸브 쪽은 저기서 밸브 포지션이 어디로 가느냐? 조종실에 가서 밸브 포지션 있죠? 믹스 밸브 포지션. 홀드 핫 하면 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지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지시해 준. 그래서 포지션을 지시해 주는 거는 홀드 밸브 쪽에서 하고 작동시키는 거는 핫 밸브 쪽에서 한다.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포지션 인디케이터 자체적으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요. 만약에 지금처럼 홀드 쪽에 와 있으면 홀드 밸브는 풀 오픈되어 있고 핫 밸브는 풀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디셔닝 파워 꺼버리면 당연히 풀 콜드로 갑니다. 스위치 풀 콜드로 가요. 일렉트리컬 파워 꺼도 풀 콜드로 갑니다. 얘는 풀 콜드로 가요. 그러니까 파워를 없애버리면 풀 콜드로 가게끔 만들어놨다. 이게 작동되던 그 중간에 만약에 작동되던 그 위치에 가만히 그냥 서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래. 그냥 풀 콜드로 그냥 가버리니까 파워 끄면은. 그래서 오버히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트 오버히트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시그널, 안티시페이트 센서, 리미트 센서, 그 다음에 캐빈 센서,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 포지션, 이 4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면 핫하시고 이쪽으로 나가면 콜드. 그래서 믹스 밸브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면 핫, 이쪽으로 나가면 콜드. 저도 기획과라 이거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 회전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 회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는 사람? 응? 야, 정답이네. 정답.
이거는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여러분들 택배고 팩트리 오프라이트 들어오는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믹스 밸브가 풀 콜드 포지션으로 가는 거 있죠? 88도씨가 작동해서 그게 들어가 있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복잡. 하나도 복잡해.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믹스 밸브가 풀 콜드 포지션으로 가는 때가 언제죠? 작동 중에 88도씨 덕트 오버히트 스위치가 컨택이 됐을 때, 그쵸? 예. 그게 이겁니다. 그게, 그쵸? 이거죠. 그리고 팩밸브가 크로스 포지션으로 갈 때가 언제? 121. 어? 121. 세 가지 조건, 그쵸?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여기는 맞죠?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은 팩밸브 크로스 포지션으로 가고 팩트리 오프라이트 들어오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가보면 다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보니까 어씨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게 보이는 것뿐이다. 회로 따라가 보면은 다 그대로 다 나와요. 따라가 볼까요? 응? 따라가 봐. 따라가기 싫은 모양인데. 따라가기 싫은 모양이야. 매매 그만 없어. 매매 있는 거가 하나만 없어. 자, 파워가 저기서 오죠. 저기서 파워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요 놈을 이제 요 88도씨가 작동해. 88도씨가 되면 얘가 풀 콜드 포지션으로 가야 돼. 그쵸? 가고 요 라이트가 들어와야 돼. 요 라이트가. 그쵸? 요 라이트가 들어오고 얘가 작동을 해야 돼. 자, 그럼 따라가 보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정화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맨 처음에 거 따라가 봅시다. 맨 처음에 거.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홀딩 디레이를 형성을 해요. 홀딩 디레이. 그쵸? 홀딩 디레이. 알죠, 여러분들? 홀딩 디레이. 네. 하나는 홀딩,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가, 이거죠, 이거니까 따라가 보면은 자, 라이트 들어오죠? 라이트 들어오잖아요. 그쵸? 라이트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게 크로스 되는 거예요. 이게 밸브가 크로스 되고, 이게, 홀드 포지션인데? 이게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홀드 포지션으로 가려면은, 홀드 포지션을 거꾸로 탔죠. 거꾸로 타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나오죠? 이렇게 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복잡하다 싶으면 거꾸로 한번 타봐. 거꾸로. 조건은 아니까. 그쵸? 조건 현상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거꾸로 타면 돼요. 거꾸로. 그러면 다 파워라인하고 그라운드 라인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다 나오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배로는 또 세 개, 이건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엄청 얘기했죠. 이 그림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크게 돼 있네. 그렇죠? 이렇게 20정도, 22도, 18도, 아니 19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매뉴얼이라고 써 있구나. 써 있네. 파워가 꺼지면은 전부 믹스 밸브는 풀 콜드 포지션으로 가서 이렇게 지지하는 처음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첫 비행 때 이거 걸면 오버히트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믹스 밸브죠? 똑같은 믹스 밸브인 거야. 아까 본 거. 이것도 템퍼레처 센서, 그렇죠? 템퍼레처 센서. 이쪽이 템퍼레처 센서. 이 뒤쪽 거는 카고 비행입니다. 저 위에 거 맞습니다. 우리 비행이. 저쪽 비행이. 똑같은 그림이 계속 나와요. 요거만 보고, 요거 스위치들,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잡혀. 이렇게 잡혀.
실제 모양입니다. 이게 실제 모양. 그 센서를 교환해라 그러면 가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센서를 교환. 3개만 풀르면 떨어지게 돼요. 3개만 풀르면. 스크류 3개만 풀르면 다 떨어져요. 3개, 다 3개짜리로 만들어요. 스크류 3개짜리로. 3개만 풀러서 이 게스킷이 물고 있으니까 그거만 살짝 흔들어서 그거만 저기 하면 바깥쪽으로 쭉 빠지면 저 안에 이만한 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쵸? 핀 같은 거는 이만큼 핀이 나와있죠. 핀까지 있고 같이 쭉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서 이거 바꿀 때가 많습니다. 바꿀 때가 많아요. 브리드 계통하고 이 템퍼레처 컨트롤 계통, 그리고 센서들이 나빠져서 작업할 때가 많아요. 여기는 요 에리아는 우리가 여기 바로 이 포워드하고 바로 뒤. 그리고 여기에 물탱크 있죠. 포터블 워터 탱크, 물탱크도 있고, 요 참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바가 있기 때문에 저 포워드하고 뒤쪽 벽, 뒤쪽 벽 패널을 오픈하면은 접근해서 쉽게 다 할 수 있어요. 요 에리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컨트롤 케이블은 뭐 볼브는 없고 센서만 하나 장착되어 있는 거죠. 센서만 첨정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첨정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전부 다 그런다. 아니 왜 그래 오늘? 지금 12시 20분밖에 안 됐구만. 어딜 이렇게 힘들어해?